그럼 이제 남은 건 바로 이재명 대표일 겁니다. 검찰은 7월 말 혹은 8월 초에 이재명 대표를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좀 나오는데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내가 2년이라면 내이 사입은 거. 대표님 방북자금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참 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김성태와 통화해서 고맙다는 말도 하셨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죠. 이화영 부지사가 대표님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잠시 숨을 고르고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게 어제 이재명 대표 얘기였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같이 화면을 한번 만나보실까요? 저희가 좀 자주 짚어봤던 이 사진, 정확히는 2019년 초 중국에서 열렸던 우리나라 기업 간담회,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구속 기소가 돼 있고, 안부수 아태협회장도 지금 수감 중이고, 김성태 전 회장, 그리고 지금 북한 인사의 송명철 북한 조선 아태의 부실장, 북한 인사는 빼더라도 나머지 3명은 지금 일단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 이건 다 지금 이재명 대표 빼고는 전원이 진술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저 자리가 아주 인상적인 게 뭐냐면 지금 주요한 인사들이 다 저기에 모여 있고 저 자리에서 아마 전화로 이화영 씨가 이제 이재명 대표와 연락을 했고 또 그거를 이제 김성태 쌍방울 회장하고 이제 통화했다 이런 나오죠. 왜냐하면 이 전까지 이 북한하고 이제 쌍방울 그다음에 이화영 씨하고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서 제대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돈이 지금 안 오는 상황에서 왜 왔냐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성태 회장이 중간에서 화해를 해서 결국 이 자리가 마련된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떤 돈에 대한 지원을 왜냐하면 송명철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뭔가 이걸 그 위에 상부에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돈이 일단 들어와야 되거든요. 돈은 안 들어오고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만 나오니까 굉장히 아마 신경질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태 회장이 중간에서 타협을 보면서 결국 이제 이 자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 사안의 가장 핵심적인 브로커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안부수 씨입니다. 근데 안부수 씨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구속 기소가 됐고 또 진술도 다 했습니다. 예. 또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뭐 진술을 거부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술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했죠. 그다음에 이화영 씨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버렸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와 관련돼서 당시에 북한에 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안부수나 이런 사람들이 북한 사람 접촉을 하면 국정원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에 하게 될 경우에 국정원에서 자동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보고했던 기록들, 그다음에 거기에 내용인 담긴 내용, 그다음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기록했던 국정원 직원의 법정 진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는 이재명 대표 혼자만 부인하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800만 불이 전달됐고 그중에 300만 불은 이재명 대표 방북 대가로 제공됐다라는 것들이 이미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제 그럼 이재명 대표는 소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보니까 점점 이제 소설이 아니라 다큐멘터리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것들은 아마 이화영 씨가 마지막 골이었는데 이화영 씨가 막아주면 아마 이재명 대표는 소환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골이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진술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 상황은 소설에서 다큐멘터리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화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그래픽이에요. 노동일 교수님. 제가 추가 설명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혹은 물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측근이 아니다. 정진상 전 실장, 이화영 전 부지사. 정진상 전 실장만 남았다는 평가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이 가능하시겠어요? 글쎄요, 정진상 실장이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여러 차례 봤지만 정말로 복심 이렇게 측근을 넘어서 복심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걸 의논하고 있다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지금 와서 정 전 실장이 이재명 대표를 배신하고 여러 가지 그 사실관계를 밝히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뭐 여러 가지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서는 정진상 전 실장이 뭐 꼭 뭐 그걸 진술을 하거나 뭐 이런다고 해서 크게 뭐 문제될 거나 진술 안 한다고 해서 예. 이재명 대표를 뭐 사법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쌍방울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그때 박범계 의원이었는가요? 자기는 가장 두려운 게 이 쌍방울 사건이다. 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지금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다 불고 있지 않습니까? 800만 불이면 거의 있죠. 100억 가까운 돈 아닙니까? 예. 돈을 왜 줬냐는 거예요, 북한에다가. 쌍방울 뒤에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 이재명 대선 주자가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되면 쌍방울이 뭐 국내 5위 기업까지도 걸 수 있다. 이렇게 예. 하는 그것 때문에 줬다는 걸 불고 있는데 얘기하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과 대질 신문하면서 전 김성태 회장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형님 동생 하던 사람이 무슨 소리냐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더 이상 이제는 정말 자기 선에서 맡기 힘들다 이런 판단했을 것 같고 그렇게만 된다면 정 전 실장이 뭐 어떤 상황에서 다른 얘기를 하기 이전에 하든 말든 뭐 이재명 대표를 사법 처리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의 입장에서 봐도 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이 7월 20일이니까 대략 한 열흘 뒤쯤이면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부를 수도 있다 이런 일부 보도도 나왔고 그래서 아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국회가 쉬는 이 시점쯤 아닐까라는 대략적인 예상도 좀 나왔습니다. 물론 최근에 부채부 특권을 포기한다고 조건을 달긴 했죠. 뭐 정당한이라는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부르면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최측근 김용전 부원장 얘기도 좀 있는데요. 2년 전 김용전 부원장이 선거 자금 목적으로 유동규 전 법무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 이게 지금 검찰의 시각인데 알리바이가 꽤 중요하거든요. 재판 중에 이런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김용한테 얼마 전달된 겁니까? 그 김용한테 전달은 6억 전달했습니다. 그분들이 자꾸 거짓말 하시면 진실로 한번 확실하게 가려드리겠습니다. 재판을 치르면서 지금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그다음에 걱정해 주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지난 대선에서 전국에서 힘을 합쳐줬던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진실을 꼭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석방이 돼 있는 상태죠. 김용전 부원장이. 그런데 일부 보도 내용을 좀 인용했을 때 자기 유동규 전 법무장이 뒷돈 받은 적 없다라고 하면서 알리바이를 댔는데 이걸 검찰이 이 알리바이를 깨는 여러 자료들을 좀 갖고 있나 보죠? 네, 지금 이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증인을 내세워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1억을 줬다고 한 날에 나는 이 증인과 만났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인 분이 본인의 핸드폰 달력 일정의 캡처 화면을 검찰과 재판부에 보여줬어요. 여기서 문제는 그 증인이 그 핸드폰에 대해서는 내지 않았다, 잃어버렸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캡처 화면은 나중에 얼마든지 뒤에 가서 내가 이날 누구누구를 만났음이라고 추가로 그 일정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핸드폰을 확보하길 원했는데 잃어버렸다고 발뺌을 하는 상황에서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USB에 이 김용 전 부원장이 그날 그러니까 증인을 만났다고 한 날 사실은 본인의 다른 사무실에서 텔레그램으로 자료를 다운받은 기록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근데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보안성이 굉장히 높은 메신저이기 때문에 보통 비밀번호를 남에게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검찰은 저 증인과 만들어낸 일정이 조작된 알리바이이다. 그날 실제로 김용 전 부원장은 다른 장소 본인의 사무실에서 텔레그램 다운로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증인의 진술도 거짓이고 알리바이도 부정확하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만약 이 텔레그램 자료가 뭐 포렌식이나 기술 검증 등을 통해서 조작이 아닌 확실한 증거로 확정된다면 김용 전 부원장뿐만이 아니라 그 일정표를 보여준 증인도 위증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전날 내가 김용을 만나서 1억을 줬다라는 진술의 신빙성도 더해지는 것이고 이제까지 김용 전 부원장이 본인의 알리바이를 증명한 다른 진술 신빙성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USB에 담겨있는 텔레그램 다운로드 기록의 진위 여부가 이번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알리바이를 깨게 된다라고 한다면 김용전 원 부원장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검찰이 흔들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증인이 과연 위증으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했느냐 이 부분이 일단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상반되는 USB 자료를 냈기 때문에 일단 재판부에서 이 알리바이에 대해서 깰지 아니면 믿을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1차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거는 김용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 무렵에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무실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이 범죄 혐의가 유죄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김용전 부원장이 그 시간보다 앞선 3시에서 4시 50분 사이에 김용 부원장이 이야기했던 뭐 수원의 어느 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게 예. 유죄가 입증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단순히 알리바이를 깨고 이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용 부원장이 그 적시된 날짜에 적시된 시간에 그리고 적시된 장소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사무실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직접 증거로 좀 증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 얘기가 저희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